뭐 발전했다고 해서 대체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세돌 구단 알파고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이들 놀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알파고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네?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나요? 네,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1000대 정도 필요한가요? 네, 물론 이제 검색 찬스 쓰시면 다 나오겠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 1000대를 구동한다는 게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효용이 발생을 해야지만 사실은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사회가 정말 창칼서부터 시작해서 농기구서부터 기계에서부터 이 정보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마이닝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은 뭐 우리 다 잘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마지막에 이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전형적인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왜 그러면 이런 뭐 폭동 수준의 일이 벌어지게 됐냐? 원래는 기모기를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기계를 이렇게 파괴해야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들을 대체할 것 같으니까 인공지능을 파괴하러 가자는 그런 운동을 또 펼쳐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해커를 또 이렇게 해커들이 뭐 이렇게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19세기에는 이렇게 탈숙련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이렇게 작업을 갖다 수행이 되는 것들을 세밀하게 쪼개서 기계로다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세기는 교육하고 기술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보완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자기가 1860년에 발명이 됐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초에 여러 다른 사무 기기들하고 함께 쓰이기 시작을 했었고, 실제 이제 지금 크게 얘기하는 어떤 대중교육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이런 사무직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도입이 된 겁니다. 원래 대학 교육은 귀족들이 받는 교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인력이 과잉 배출돼서 임금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된 거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청년들한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거나 정원을 갖다 좀 늘릴 수 있는 게 좀 용이해졌죠. 근데 우리 경제는 그때서부터 이제 성장에 대한 정체가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점점 자동화된 기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합의되는 부분들은 임금 격차나 불평등이 이제 컴퓨터나 정보기술 도배한 거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스마트 자동화의 힘은 비정형적인 업무를 이렇게 빅데이터나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초에서 정의된 문제로 다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더 이제 파급효과가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왓슨을 활용해서 이렇게 종양 진단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러니까 오진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법률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얘들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한 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점점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이 지능정보 사회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실은 처음에 만드는 센싱과 관련된 기술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정교함과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전산화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금융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창작의 영역까지 실제로는 뭐 작곡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과연 어느 영역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작일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대처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실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류를 버그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이 될 정도고, 그러니까 자기 발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랩이 이분들의 연구가 사실은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어떤 일의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비전형적인 일들이 상대적인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정형적인 일들이 대체가 되고 있는 것들을 지난 40년 동안 물론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레이, 오스본 이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거니까 이것도 이제 각각의 산업 영역에 따라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데 다르다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그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어떤 특정 직업은 대체가 될 거다, 어떤 직업은 대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 대체가 되는데 버틀렉이 되는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오형을 만들었는데, 대체가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너무 사실은 일반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조금 과잉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뭐 전산화 대체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여기 보면 레크레이션 치료사. 그렇죠.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놀랍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거기에 비해서 가장 대체가 되기 쉽다고 하는 직업이 여기 텔레마케터. 요새 챗봇이라 그래서 왜 채팅 로봇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텔레마케터의 직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과잉 일반화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안츠 등이 이제 이 태스크에 기반해서 대체 확률을 갖다 구해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다. 우리가 이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적응력도 높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올 3월달에, 4월달에 이렇게 크레오 오스본 모델을 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또 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가나요? 이렇게 자동화 대체될 확률이 가장 낮은 직업은 결국은 예술, 감성, 이런 직업들이 대체되기 어렵고,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필요로 한 직업들, 이런 직업들이 대체가 되기 어려웠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체가 되기 쉬운 직업들은 뭐 콘크리트 공이나 이런 좀 더 단순 반복적인 그런 매뉴얼 이런 작업이 많이 요구가 된다든지 정교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적은 직업들, 이런 직업들이 대체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실제로 이런 직업이 대체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